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두 대표 전병칠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목표를 향해 묵묵히 달려오신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곧 결실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노력이 단 1점의 손실 없이 온전한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기기사 실기, 전기산업기사 실기, 전기공사기사 실기, 전기공사 산업기사 실기 답안 작성의 정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점수로 완벽하게 연결해 줄 안전장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수많은 이론과 공식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실기시험은 기계가 아닌 사람이 직접 채점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답안지가 채점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거나 정해진 규정을 만약 어긴다면 공들여서 쓴 정답조차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합격을 확정짓는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는 마음으로 규정 하나하나를 다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렇다면 채점관이 0점을 부여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업인력공단 수험자 유의사항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필기구 선택이며, 두 번째는 답안 수정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소수점 처리 기준입니다. 이 원칙들은 채점 대상 제외라는 불상사를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이니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원칙. 필기구는 오직 검은색 볼펜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파란색이나 빨간색 볼펜 혹은 연필이나 샤프를 혼용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식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간주될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0점 처리됩니다. 만약 샤프로 가답안을 작성하거나 연습하셨다면 최종 제출하기 전에 지우개로 흔적 없이 완벽하게 지워주셔야 합니다. 이중 표기로 오답 처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답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답안 작성 중 실수를 하셨을 때 수정액이나 화이트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를 위반하면 해당 문항은 0점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신 수정 테이프를 사용하시거나 틀린 부분 위에 깔끔하게 두 줄을 긋고 그 옆에 다시 작성해 주세요. 작은 정성이 담긴 깔끔한 수정이 여러분의 답안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원칙인 소수점 처리는 셋째 자리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문제에 별도 언급이 없다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값이 15.345라면 15.3으로, 15.342라면 15.34로 적으셔야 합니다. 다만 문제 자체에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같이 별도의 조건을 만약에 제시했다면 그 조건이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아리송해하는 부분이 바로 부분점수예요. 이 문제 부분점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물음에 답해드리기 위해서 실제 합격자들의 데이터와 기준을 바탕으로 확실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답안을 채워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이 독립형 문제와 연계형 문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치기 형태로 출제되는 소문제는 기본적으로 개별 채점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떤 것의 장점을 세 가지 들으시오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독립형 문제예요.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소문제 하나를 틀리더라도 2번과 3번을 맞히면 그만큼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문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1번 답을 이용해서 2번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연계형 문제인데, 자, 이럴 때는 첫 답안의 오류가 연쇄적으로 감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계형 문제일수록 첫 단계의 계산을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계산 과정을 작성할 때 너무 논문처럼 장황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생략해도 무방하지만 채점관이 숫자의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숫자 대입 과정만큼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답만 맞고 과정이 없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수식 과정을 정갈하게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바로 단위입니다. 계산이 완벽하더라도 단위를 누락하면 그 문제는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됩니다. 뭐 예를 들어 문제에 이미 단위가 인쇄되어 있거나 뭐 다음은 몇 볼트인가 라고 문제에서 주어졌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암페어, 볼트, 뭐 킬로볼트, 암페어, 와트 같은 단위를 직접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평소 연습장에 문제를 풀 때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단위를 꼭 붙이는 습관이 여러분의 합격 문턱을 낮춰줄 겁니다. 답안지를 마주할 채점관 또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돈된 글씨와 논리적인 답안 구성은 채점관에게 신뢰를 주며, 이는 애매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평가를 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반면 지저분한 답안은 자칫 깐깐한 채점 기준이 적용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 써내려간 답안지가 합격의 기쁨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장 입실 전, 사실은 그 전날 해야 되겠죠.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단 1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분의 검은색 볼펜과 수정 테이프를 챙겼는지, 계산기 배터리는 충분한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아울러 방금 강조해드린 단위 표기 습관과 소수점 처리 원칙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준비가 곧 최고의 자신감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실기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이제 아는 것을 실수 없이 풀어내겠다는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져주세요. 실수만 줄여도 합격선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뜨거웠던 노력을 다산에듀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